제가 옛날에도 강의할 때 그랬잖아. 제가 국토부 장관하면 바로 저기 집값 잡을 수 있다고. 어떻게? 전세 대출을 빵원 안 내주면 돼요. 욕 많이 먹는데 한번 하실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세 가지네요. 일단 수요가 그렇게 생각보다 소화를 못 시킬 정도로 크게 완전 대량 폭탄이 터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하나고요. 물론 이제 헬리오시티가 다 얼음물이 다 녹을 때까지, 얼음이 다 녹을 때까지, 그다음에 고덕 쪽에 그라시움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것들이 걔네들이 다 녹을 때까지 약간 이제 버벅거리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9.13 대책 오기 전에 8월달처럼 이렇게 벌겋게 올라가기는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와장창 내려앉는다. 이거는 전 제가 봤을 때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그 수요와 공급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더 이상의 더 많은 물량이 더 이상 터지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있고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크게 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기반해서 사람들이 집을 안 사서 미분양 물량이 많이 적체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매도가 매도를 불러서 계속적으로 물량이 쌓이는 거예요. 이제 국민은행에서 만든 데이터인데 강민석 선생님께서 만드신 데이터인데 내용이 그래요. 지금 보시면 이쪽 요거 있죠. 요거 얘가 뭐냐면 미분양 아파트 추이예요. 수도권인데 여기 이만큼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지금 뭐 1년 가까이 한 10개월 정도 흘렀지만 10개월 만에 와장창 이게 데이터가 변환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추세가 거의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수도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수도권 정비계획도 빚어보면은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경기도는 물량이 많네 적네 합니다. 지역적으로. 근데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물량이 없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물량이 있다 없다는 이제 입주 물량이 있다 없다는 떠나서 입주 물량보다도 사실은 더 심각한 게 뭐냐. 입주 물량은 잠시고요. 사실은 심각한 건 뭐냐면 매도 물량이 계속 적체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그게 미분양이거든요. 미분양. 악성 미분양을 이제 준공된 후에도 미분양이 나는 걸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통틀어서 보니까 지금 전국은 이 정도 그냥 느낌으로 가면 됩니다. 일이 지금 가고 있는데 100을 기준으로 해서 근데 이제 비수도권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미분양이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지금 지방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수도권은 이렇게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올라갈 거냐, 미분양이 낮아질 거냐, 올라갈 거냐 문제는 한번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다른 시장은 다 죽었는데 청약 난리 났죠. 지금 서울에 9억 넘는 중도금이 안 나오는 아파트들 지금 청약을 하게 되면 지금 뭐 삼성 리더스원 이거 약간 미분양 남지만 사실 그 미분양이라고 할 수 없어요. 모르고 청약한 사람. 그 다음에 그냥 묻지마 투자했다 계약이 안 돼서 이렇게 놀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지. 사실 다 그 통장 개수가 막 10,000개 이상 접수가 되거든요. 그 비싼 아파트가 막. 이게 수요가 받쳐준다는 거예요. 내 전세금에 조금만 보태면 입주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돈이 없는 거지. 강남에 사시는 분들 전세값 얼마인 줄 알아요? 그게 다 현금이에요. 전세금 대출 거의 없어요. 조금 받거나. 다 내 돈이죠?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은 사실 청약은 정말 불패왕패예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 가서 살고 싶겠어요? 아니지. 서울에 있는 20년대 낡은 아파트도 지금 싫은데 새 아파트 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저는 노후도에서 그 영향을 많이 보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고. 이제 말씀을 이으면 거기서 이제 하나 덧붙이면 지금 서울은 분양시장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뭐 왜 그러냐면 허구에서 분양 보증을 안 해줘서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많이 싸요. 새로 분양하는 것들이. 로또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앞으로 분양시장이 계속 화랑세일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화랑세겠죠. 로또인데 계속 화랑세면은 나중에 입주할 때는 일단 제껴 놓읍시다. 그거는 타임레그라고 해서요. 3년 이상이 걸리니까. 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흥행은 성공을 할 거란 말이죠. 맞죠? 계속 불이 붙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미분양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 값에 지금 당장은 안 나겠죠?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는 거죠. 3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번 몇 달 후에 다시 와장창 반토막 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청약만 하면 사람들 계속 몰려가고 청약에서 낙첨된 사람들은 그 옆에 아파트로 가요. 보통 통상적으로.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올전 대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노후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재개발 재건축이 아직도 계속적으로 핫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기는 새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은 아시다시피 조합원 물량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반 분양분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 임대 빼버리면 또 몇 개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부족이야. 그거 할 때마다 청약률 몇십 대 1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 일반 분양물 몇 개 없어요, 사실은. 이런 것이 계속 나오면서 화약보다 화약고 또 지금 GBC 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삼성역 그 지금 쉬쉬쉬쉬 하고 있어요. 쉬쉬쉬 발표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영동 개발 지금 복합 개발하고 막 지금 그거 한번 내관이야 이야기하면 하는 순간 사실은 가장 김수현님 그 책이 지금 정책들 한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출 규제, 대출 규제가 지금 가장 심각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진짜 시장에 유효해요. 제가 옛날에도 강의할 때 그랬잖아. 제가 국토부 장관하면 바로 저기 집값 잡을 수 있다고. 어떻게? 전세 대출을 빵원 안 내주면 돼요. 욕 많이 먹는데 한번 하실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가격이 폭등한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더 이상의 하락은 내가 봤을 때는 명절 때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떨어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하나고요. 이게 서울 이제 데이터입니다. 서울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가 지금 쫙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요 근래 들어와 가지고 거의 움직이는 게 미미해요. 제가 이 데이터는 실거래 데이터가 아니고 공인중개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 와서 요즘 물건 있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가지고 계산을 해서 지금 정성적으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보면은 이제는 숫자의 변동률이 별로 없어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쭉 내려오다가 증감률이라고 그러죠. 이게 어느 정도 많이 진폭이 생기다가 지금 진폭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 진폭이 없는 것이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한 1, 2개월 정도 더. 그러다가 이게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사람들이 진입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벌겋게 될 것이냐의 문제는 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제가 그거 알면은 이 짓 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저기 펀드 하나 만들어서 움직이죠. 근데 다만 결국은 뭐냐면 더 이상 시퍼렇게 이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될 가능성.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많이 강남이 빠진 데는 많이 빠졌어요. 지금 보통 한 1억씩 빠졌거든요. 지금 강남 송파 많이 빠졌어요. 네, 강남 송파는 더 빠졌고 이제 강북도 보통 보면 한 지금 1억 정도 빠졌고요. 오히려 저쪽 이제 GTX 호재 때문에 저기 여신내 쪽 그쪽에 이제 불광동 이쪽은 버티고 있는데 오히려 중심부지 그쪽도 재개발은 피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서울에 보면 신고가 갱신하는 것들 지금 어제도 신문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아파트 가격은 떨어졌지만 단독주택 가격은 올랐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거? 아니 재개발 때문에 그래. 재개발 전부 다 지금 단독주택 집들이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오르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재개발 지역들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신축의 그 어떤 희망과 열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가 떨어지면 진입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순수하게 단독주택이 가격이 메리트가 있어서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이제 더 나가보면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기 마지막, 때문에 네. 이제 그리고 아니지 일단 세 개는 이야기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야지 와장창 할 건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지금 이게 계속 협력적 글로벌 사회에 서로 간에 미중 무역 전쟁을 하면서 어르렁거리긴 하지만 둘 다 죽는 폭탄을 쥐고 화약불을 쥐고 뛰어드는 짓은 안 할 거다고 봅니다. 서로 간에 지금 기싸움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니 죽고 내 죽고까지는 안 할 겁니다. 서로